네, 김정은 위원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미국 농구 선수였던 로드먼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범철 센터장님, 아직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은 존재하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반대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북한의 반응에 있다고 봐요. 네. 과거 이런 설이 제기되면 며칠 정도 지나면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써 그런 설을 잠재우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 일반적인 내용 말고는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무언가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설이 자꾸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돕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를 급파를 했다.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이라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네. 통신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 관료 2명 이상을 갖다가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의료진이 파견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주체가 대외연락부로 돼 있거든요. 예. 이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북한 공산당과 이렇게 서로 접촉하는 접촉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면 이렇게 공식 채널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김정은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코로나19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중국 측이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것은 김정은 신변에 그만큼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설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김일성 일가는요 대대로 프랑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왔다고 하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의료 기술 자체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고 예.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은 이 최고 지도자들의 건강이 나라의 어떤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VIP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유명한 인사를 치료할 때는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김일성 시절부터 사실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의사들을 이제 북한으로 불러들여서 네. 많은 치료를 특히 이제 프랑스 쪽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그 의료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요. 네. 특히 이제 김정일이 사실 프랑스를 굉장히 신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의 그 부인이었던 지금 김정은의 어머니죠. 고영희 같은 경우도 사실 프랑스에 있는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예. 또 2008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당시에 자베르 누라는 그 신경 전문의가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이 뇌졸중 수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이런 그 수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의 이 상태가 이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실은 지금 최근에도 뭐 그런 썰들은 있어요. 아마 지난 1월에 실제로 프랑스 쪽에 의사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 봉쇄나 이런 거를 빨리 했거든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김정은이 4월 15일 태양절에도 직접 나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프랑스 쪽 의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또 이제 논리적인 연결가 있어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걸 보면 뭔가 하여튼 이상 증세는 있긴 한데 그게 심각하냐 아니냐 이거는 상당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태양절 참배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조심스럽게 이제 불거졌는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실은 이상설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고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이 북한의 무슨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북한 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과거에는 인민군 창건기념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네. 2018년부터는 2월달로 옮기고 큰 행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올 만한 날이고요. 또 오는 월요일이 4.27 정상회담 2주년이 되는 때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무언가 이번 주말에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대외 공개 행보를 할 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4월 11일이 마지막 행보였거든요. 네. 그럼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이라면은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자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보도에 김정은 위원장 행보가 없다면 어느 정도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주말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CNN 보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중퇴설이 불거졌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NN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I hope he's not in medical trouble. I hope he's not.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큰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데 북한 매체에서도 오늘 뭔가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 없다고. 없습니다. 네. 이렇게 행사 같은 게 있었으면 예. 당연히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이거 완전히 이상설을 네. 이제 입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노동신문에 관련 글이 실리긴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그이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천재적인 군사 전략 사상과 무비의 담력, 그리고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우리 혁명 무력의 백전백승의 가치다. 이게 이제 김정은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은 있었나요? 이게 뭐 원수님의 헌신의 자국은 천리방선 어디에나 새겨져 있다. 매우 개념적인 얘기고 네. 행보 보도는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혹은 오늘 어제 조선인민혁명군의 이 수뇌부를 뭐 이렇게 사열한다든가 칭찬한다든가 격려한다든가 이런 게 나올 법한데 사진 한 장 없고 행보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관련 동향 보도도 없고요. 더구나 우리 정부도 특이 동향이 없다는 며칠 전에 입장만 내놓고 추가로 어떻게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해외에서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정부 이야기부터 하면은 아마 지금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자원을 다 가동하고 있을 거예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휴민트, 인간정보라든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매일같이 정세 분석 평가 회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정보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내부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정보력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주로 확인하는 것이 중국 측에서 그리고 미국 측에서 들어오는 정보인데 중국이나 미국도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마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알더라도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무언가 미심쩍은 게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측의 동향을 보면은 북측은요, 최고 지도자 동향은 무언가 이상이 있으면 절대 이야기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2008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2014년인가요? 김경희 사망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황병서, 최영설도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계속 건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해석, 그러니까 북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접근을 하면서도 물밑으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와는 다르게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 후계 구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런 데에 대한 포석을 갖다 깔아놓고 정부는 물밑에서는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 구도로 정해진 거 아니냐. 움직임이 올 초에 자리 이동이 있었을 때 이미 예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김정은이 유고가 된다면 김여정으로 권력이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김정은의 뜻인 거고 김여정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계속 높여왔어요. 최근에 있는 정치국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노동당 후보위원이고 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조직 지도부의 제1부부장을 맡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할 때와 지금과 차별화된 것은 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할 때는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군부의 영향력을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어요. 겨우 했다는 것이 군사훈련할 때 대동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서는 북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유고가 될 것이냐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 가능성에 대비하면 북한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우리 정부는 명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CNN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보도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추측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뭐 원산 특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걷는 모습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김정은에게 좀 원산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원산은 사실상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어머니가 고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고영이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첫째 부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제일교포 출신이거든요. 그 실제로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 아마 이제 그때 평양에 못 데려오고 이제 원산 쪽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김정철 그다음에 김정은, 김여정을 다 낳았습니다. 네. 그 지금 보는 특각이라는 저곳에서 이제 특각이 뭐죠? 저게 이제 별장 같은 겁니다. 사실. 특별한 뭐 그렇죠. 별장, 특각. 특각 같은 어떤 요새와 비슷한 앞에는 바다고 굉장히 이제 보안이 좋은 네. 그런 곳에 집을 지어놓은 것인데 실제로 김정은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 시절을 저기서 보냈다는 게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저 지역을 원산 갈마 지역을 개발 통해서 또 국제공항도 만들고 갈마 관광지대를 대규모로 만들었어요. 네. 실제로 저기 이제 카지노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을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의 지금 호텔 카지노들이 엄청나게 건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이 일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현재 경호원들이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본인도 위험하니까 이제 원산 쪽으로 가서 네. 원산의 특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견해가 많고 특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글러스라는 그 지도 추천을 그 보면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앞에 승마장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앞에 보면 승마장이라든지 각종 어떤 뭐 스포츠 장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열차가 직접 들어가요. 네. 이 특각까지.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끔 밑으로 해서. 공항도 가까운 곳에 네, 바로 이제 원산공항이 바로 옆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움직이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고 있는, 보통 이용하는 비행기는 여전히 평양에 순환 비행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열차는 지금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산 쪽에 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견해가 있는 것이고 아마 거기에 피해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건강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도 자기가 뭐 심신이 불편하고 그러면 고향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산을 찾은 게 아닌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원산에 머물러 있는지는 우리 뭐 당국자들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보철 소장님, 북한의 뭐 체제 상황이 어쨌든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불안한 건지 국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일부러 이런 전략을 이 시점에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행보를 좀 축소를 시키는 어떤 외교적인 전략이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결국 궁금증을 불어일으키면서 다음번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 미국과의 정상 협상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결국에 못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북한 상황은 누구보다도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인간 정보로 김정은의 일상까지 파악할 정도의 정보력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 정보나 신호 정보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영상 정보로는 김정은의 호위 부대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게 신호 정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요. 갑자기 북한의 군 통신량이 급증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그걸 차단하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파악하면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기 예, 예. 때문에 김정은의 신변이 아주 위험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보도 행태라든가를 보면은 김정은의 몸에 어딘가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 그것을 가정을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카드를 하나씩 꺼내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신범철 센터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